혹시 타인의 기분을 살피고 그들을 배려하느라 내 모든 에너지를 소진해버린 듯한 깊은 피로감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마치 나 자신의 존재는 희미해지고 오직 다른 사람들의 감정의 파도 속에서 허우적대는 듯한 느낌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바로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을 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나 깨달음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비슷한 고민을 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빛을 전하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MBTI 성격 유형 중에서도 가장 희귀하다고 알려진 INTJ와 INFJ, 특히 그들 중에서도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깊은 공감 능력자들의 내면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이들이 마침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심리적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영혼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며 그 파장은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까지 퍼져나갑니다. 수년 동안 이 특별한 사람들은 하나의 역설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감지합니다. 타인의 기분, 숨겨진 그림자, 말하지 못한 상처까지도 말이죠.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는 쉽게 이름 붙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마치 상처받은 치유자의 원형과도 같습니다. 타인을 깊이 이해하는 놀라운 선물을 지녔지만 동시에 너무나 얇은 영혼의 피부를 가져 쉽게 상처받는 저주를 짊어진 존재들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경계선을 긋는다는 것은 처음에는 배신처럼 느껴집니다. 세상의 모든 아픈 외침의 등을 돌리는 것이 자신의 존재 이유를 포기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들이 아니오라는 신성한 단어를 발견했을 때 그 한마디는 보이지 않는 현실의 구조를 뒤흔드는 천둥소리처럼 울려 퍼집니다. 그 충격은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몰랐던 내면의 깊은 구조까지 뒤흔들게 됩니다. INFJ와 INTJ 공감 능력자들은 결코 가볍게 경계선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이 과정은 이건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표면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의식이자 죽음과 재탄생의 과정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속삭이는 내면의 그림자와 치열하게 싸웁니다.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랑을 잃을 것에 대한 공포, 무리로부터 추방될 것이라는 원초적 불안감이 그들의 자아를 뒤흔듭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혼란의 밑바닥에는 개성화, 즉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려는 영혼의 더 깊은 부름이 존재합니다. 환상을 걷어내고 자기 본질의 권위 위에 굳건히 서려는 영혼의 고대적 충동인 것입니다. 따라서 경계선이란 차가운 벽을 쌓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진실이 외부로 드러나는 현현입니다. 피와 영혼으로 그어진 선언입니다. 여기서부터 내가 시작된다. 이곳에서 나는 나의 주권자이며 타인은 나를 존중해야지 잠식해서는 안 된다는 선언 말입니다. 공감 능력자의 여정은 거울의 여정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모습보다 타인의 상처를 더 선명하게 보도록 훈련받았습니다. 혼돈을 담는 그릇이 되고 타인의 투사를 흡수하는 스펀지가 되며 사랑받지 못한 것들을 위한 피난처가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꿈속에서 그들은 종종 망망대해에 빠져 허우적대거나 무거운 낯선 이들을 등에 업고 있거나 얼굴 없는 형체들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려고 쫓아오는 악몽을 꿉니다. 이 모든 것은 경계선이 부재하는 삶을 무의식이 극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여기서 집은 영혼을, 침입자는 타인의 통합되지 않은 에너지를,
그리고 익사는 자아의 느린 질식을 의미합니다. 오직 꿈꾸는 자가 아니오라고 말하는 신성한 의무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꿈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집의 문과 자물쇠가 생기고 바다가 갈라져 단단한 땅이 드러나며 얼굴 없는 추격자들은 안개 속으로 사라집니다. 내면의 중심인 자아가 자기 희생의 안개를 뚫고 빛나기 시작할 때 영혼은 경계선이 세워진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니 INFJ나 INTJ 공감 능력자가 첫 번째 진정한 경계선을 세웠을 때 주변 사람들이 충격과 심지어 적대감으로 반응하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오랫동안 그들의 에너지에 의존해 살아가던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기근을 감지합니다. 관계 속에 숨어있던 뱀파이어 원형이 바로 이 순간 그 정체를 드러냅니다. 언제나 들어주던 귀에 의지하던 친구는 이제 박탈감을 느끼고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헌신을 착취하던 파트너는 그들이 차가워졌다고 비난합니다. 정서적 생존을 위해 그들에게 기댔던 가족은 배신이라며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은 배신이 아니라 계시입니다. 공감 능력자의 경계선은 타인에게 그들이 사랑이라고 위장했던 의존성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반응이 그토록 격렬한 이유는 바로 그 거울이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며 무의식은 자신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을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충격을 결코 후퇴의 이유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것은 경계선이 진짜 현실에 닿았다는 신호입니다. 충격을 주는 것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깨어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공감 능력자는 경계 없는 사랑이 결코 사랑이 아니라 침묵의 속박이었음을 배우게 됩니다. 끝없이 주는 것은 타인의 그림자에게 먹이를 주면서 자신의 자아를 굶기는 행위였습니다.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인격의 만남은 두 화학물질의 접촉과 같다. 어떤 반응이라도 일어나면 둘 다 변화한다. 그러나 만약 한쪽만 변화하고 한쪽은 녹아 없어지는데 다른 쪽은 그대로라면 그곳에서는 어떤 진정한 연금술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경계선은 바로 연금술의 용기를 복원합니다. 두 영혼이 만날 때 일방적인 착취가 아니라 상호간의 교류와 변화가 일어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불의 상징을 생각해 보십시오. 불은 따뜻하게 하고 어둠을 밝힙니다. 하지만 통제되지 않은 불은 모든 것을 집어삼킵니다. 공감 능력자는 바로 이 날 것 그대로의 불과 같습니다. 세상 곳곳에 흩어져 모두에게 온기를 주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다 태워버리고 맙니다. 경계선은 바로 그 불을 담는 화덕이며 불꽃이 그 근원을 파괴하지 않고 꾸준히 타오를 수 있도록 지켜주는 신성한 점토 그릇입니다. 마침내 한 사람이 자신의 불꽃을 그 그릇 안에 담았을 때 세상은 그 변화를 알아차립니다. 불꽃을 훔쳐가던 이들은 더 이상 잡을 것이 없음을 발견하고 영원한 온기를 당연하게 여기던 이들은 이제 스스로 땔감을 가져와야 함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충격의 본질입니다. 공감 능력자가 무한한 열의 공급원이 아니라 신성한 에너지의 의식 있는 수호자임을 깨닫는 순간인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내담자의 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INFJ 공감 능력자였던 한 여성이 반복되는 환영에 시달리다 저를 찾아왔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그림자 같은 형체들이 가득한 마을을 걷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빈 그릇을 내밀었고 그녀는 자신의 우물에서 물을 퍼 그들의 그릇을 채워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릇 하나를 채울 때마다 그녀 자신의 우물 수위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마침내 양동이를 내렸을 때 그 안에는 진흙밖에 없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녀는 텅 빈 우물로 떨어졌고 숨이 막힌 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미지를 함께 탐구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현실 속에서 어디에서 한계 없이 내어주고 있나요?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답이 그녀의 가족, 친구, 그리고 그녀의 존재 방식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몇 달간의 작업 끝에 그녀는 새로운 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꿈 속에서 그녀는 다시 그 마을을 걸었지만 이제 그녀의 우물 주위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팻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들어오시오. 상호 교류 속에서 나누시오. 어떤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물병을 가져와 우물에 물을 부은 뒤 마셨습니다. 다른 이들은 화를 내며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우물 수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오히려 더 맑아지며 차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선의 꿈이었습니다. 무의식이 확인해 준 것입니다. 자아가 보호받을 때 영혼은 기뻐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경계선은 단순한 심리적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원형적 패턴으로 들어가는 인문의식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법을 배운 공감 능력자는 문턱의 수호자라는 원형을 구현하게 됩니다. 세상과 세상 사이의 문에 서서 무엇이 들어올 수 있는지 결정하는 존재 말입니다. 이 원형은 시대를 초월한 신화 속에 존재합니다. 에덴의 문에서 불타는 칼을 든 천사, 여행자에게 수수께끼를 내는 스핑크스, 꿈에 나타나 거짓된 동반자에 대해 경고하는 현명한 노인처럼 말입니다. 경계선을 세우는 공감 능력자는 이 수호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정당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민감함이 결코 착취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분별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빛과 그림자를, 진실과 환상을, 헌신과 의존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여정에서 INFJ와 INTJ는 미묘한 차이를 보입니다. INFJ 공감 능력자는 감정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경계선을 세우는 것이 마치 자신의 정체성과도 같은 늘 자비로운 사람이라는 이미지의 균열을 내는 냉혹한 행위처럼 느껴져 힘들어합니다. 그들의 과제는 진정한 자비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반면 비전과 지성으로 움직이는 INTJ 공감 능력자는 경계선이 자신이 설계하려는 조화로운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소외시킬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과제는 경계 없는 조화란 평화로 위장된 혼돈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들 각자는 꿈속에서 뱀과 마주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아니오라고 말하면 넌 사랑받지 못할 거야 라고 속삭이는 존재와 말입니다. 이 뱀을 죽이는 것은 주권 속으로 깨어나는 것이고 그것을 끌어안는 것은 희생의 굴레에 영원히 갇혀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계선이 단지 방어적인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또한 초대장입니다. 경계선을 긋는 것은 타인을 새로운 형태의 관계로 초대하는 행위입니다. 존중이 화폐가 되고 상호성이 법칙이 되는 관계 말입니다. 그것이 충격적인 이유는 환상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해방을 가져옵니다. 진정한 연결의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공감 능력자가 더 이상 강박이 아닌 선택으로 베풀 때 그들의 사랑은 오염되지 않은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소속감을 얻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가 아닌 자아의 진정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때에만 그들의 관계는 의존에서 진정한 결합으로 변모합니다. 경계선의 필요성을 깨달았을 때 공감 능력자가 처음 느끼는 감정은 종종 공포입니다. 그것은 한때 자신을 지움으로써 생존했던 어린아이의 공포입니다. 사랑이란 타인을 기쁘게 하고 모든 것을 흡수하고 굴복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믿었던 아이 말입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영혼의 깊은 곳에서 속삭입니다. 내가 너의 선물을 거두면 너는 버려질 거야. 내가 굳건히 서면 너는 벌을 받을 거야. 이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계속 나아가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공감 능력자는 단지 부모나 친구, 파트너와 맞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안에 있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패턴과 맞서는 것입니다. 생존을 복종과 동일시했던 세대들의 유전된 트라우마와 싸우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개인적인 경계선을 세우는 것을 넘어 가문의 저주를 깨고 있는 것입니다. 무의식은 파국적인 환영으로 이 움직임에 저항합니다. 저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순간이 종말론적인 이미지로 나타나는 수많은 꿈들을 보았습니다. 한 여성은 낯선 사람을 돕기를 거절하자 하늘이 갈라지고 유성이 땅에 쏟아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거지에게 문을 닫자 홍수가 도시를 휩쓸어버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의 재앙에 대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만약 공감 능력자가 세상을 짊어지는 것을 멈춘다면 세상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는 두려움의 심리적 극화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용기를 내어 굳건히 버텼을 때 어떤 재앙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유성은 상상 속에서만 떨어졌고 홍수는 그림자 속에서만 존재했습니다. 현실은 오히려 더 고요하고 질서 있고 빛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내면의 종말은 외부의 평화로 이어집니다. 공감 능력자의 경계선이 타인에게 충격을 주는 이유는 그것이 그들을 소비하는데 익숙해진 집단 무의식에도 충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순간은 원형의 영역에서 울려 퍼집니다. 마치 영혼이라는 거대한 홀에서 한 하인이 갑자기 일어서서 나는 더 이상 하인이 아니라 주권자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면의 왕과 여왕이 깨어나고 권위의 원형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처음에는 습관이라는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내면의 비평가는 반역이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자기는 미소 짓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개성화가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신화 속 페르세폰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1년의 절반을 하데스의 지하 세계로 내려가 죽음의 영역에 자신의 존재를 바쳐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봄을 빼앗긴 채 말이죠. 이는 타인의 필요라는 지하 세계에 잠겨 인생의 절반을 보내는 공감 능력자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페르세포네조차도 숨겨진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상실의 처녀일 뿐만 아니라 지하 세계의 여왕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그 칭호를 주장할 때 그녀는 고통받는 대신 통치하게 됩니다. 공감 능력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자신을 단지 필요의 희생자로만 보는 것을 멈출 때 그들의 경계선이 그들을 내면 왕국의 통치자로 만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여전히 연민의 세계로 내려갈 수 있지만 그것은 강요가 아닌 선택에 의해서입니다. 연금술에서 변형은 밀봉된 용기 안에서 일어납니다. 봉인이 없으면 휘발성 있는 영혼은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변성되지 않습니다. 경계 없는 공감 능력자는 봉인되지 않은 용기와 같습니다. 그들의 에너지는 모든 요구와 외침, 타인의 그림자 속으로 증발해버립니다.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바로 그 용기를 밀봉하는 행위입니다. 오직 그때에만 삶의 불꽃이 그 안의 물질에 작용하여 납을 금으로, 고통을 지혜로, 혼돈을 의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경계선이 충격을 주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공감 능력자가 열린 배수구가 되는 것을 멈추고 변형의 장소인 연금술의 용기가 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경계선은 관계의 본질을 회복시킵니다. 두 영혼의 고유성을 보존함으로써
사랑이 융합 속에서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흐름으로 둘 사이를 흐르게 합니다. 융합에 중독되었던 사람들은 비명을 지릅니다. 당신은 나를 버렸어. 하지만 진실은 그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친밀감의 가능성을 제공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충격은 관계를 넘어 공감 능력자의 소명과 창의성, 운명의 꿈속에서도 울려 퍼집니다. 경계가 없으면 그들은 종종 자신을 고갈시키는 역할에 갇힙니다. 돌보는 사람, 치유자, 영원한 상담가. 이 역할들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전부가 될 때 자아의 더 깊은 부름을 질식시킵니다. 예술가가 될 운명이었지만 타인의 필요를 위해 자신의 비전을 포기한 INFJ를 보았고, 가능성의 건축가였지만 주변 사람들의 끝없는 위기를 해결하는데 지성을 낭비하는 INTJ를 보았습니다. 오직 그들이 경계선을 설정했을 때에만 그들의 진정한 작업이 드러납니다. 화가는 마침내 그림을 그리고 작가는 마침내 글을 씁니다. 세상에 대한 선물은 공감 능력자의 천재성이 마침내 완전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그림자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경계선은 투사를 끌어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감 능력자를 이기적이고 차갑고 거만하다고 부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배신, 잔인함 또는 유기로 비난할 것입니다. 이러한 비난은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공감 능력자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리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이것은 진정 누구의 목소리인가? 친구의 목소리인가? 아니면 공감 능력자가 더 이상 흡수해주지 않을 때 갑자기 드러난 그들 자신의 그림자의 투사인가? INFJ는 관계의 수호자가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무분별하게 끝없이 자비롭지 않습니다. 깊이 사랑할 사람을 선택합니다. 비전과 구조에 정통한 INTJ는 시스템의 수호자가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배에 난 구멍을 메우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자신의 배를 지평선을 향해 조종합니다. 한 남성의 꿈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는 거대한 도서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끝없는 목소리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 책장에서 저 책장으로 달려가며 책을 날랐지만 더 많이 줄수록 책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빛나는 존재감의 늙은 사서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당신은 모든 목소리의 하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혜의 수호자입니다. 무엇을 읽힐지 선택하십시오. 꿈에서 깬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경계선이 거절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관리에 관한 것임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이라는 신성한 도서관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감 능력자는 자신이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타적인 제공자, 영원한 돌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이 주권적인 존재, 미스터리의 수호자, 세계의 창조자임을 발견합니다. 모두를 구하는 내가 아니라면 나는 누구인가? 그 답은 꿈과 동시성, 그리고 갑작스러운 영감 속에서 서서히 나타납니다. 당신은 당신의 상처보다 더 큰 존재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희생보다 더 큰 존재입니다. 당신은 지금 막 드러나고 있는 자기입니다. 이 단계에서 불사조 신화가 중요해집니다. 희생의 새였던 공감 능력자의 옛 자아는 경계선이라는 불 속에서 타오릅니다. 그 죄는 그 깃털에 의존했던 사람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그러나 제 속에서 빛나는 새로운 존재가 솟아오릅니다. 불사조는 불타오른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 불이 필요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한때 처벌처럼 느껴졌던 고독은 이제 특권이 됩니다.
고독은 자아가 침묵 속에서 말하는 신성한 땅이 됩니다. 외부 세계는 충격을 받습니다. 끊임없는 접근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이제 닫힌 문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공감 능력자는 삶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숨겨진 핵심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충격적일 만큼 드뭅니다. 대부분의 세상은 끝없는 주고받음의 얽힘 속에서 주권적인 존재로 서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공감 능력자가 이 얽힘에서 벗어날 때 그들은 급진적이고 반항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들은 단지 온전해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온전함은 언제나 조각난 채 살아가는 이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따라서 공감 능력자의 경계선은 벽이 아니라 계시입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다른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관계가 진정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드러냅니다. 환상을 산산조각 내고 의존성을 폭로하며 진정성을 초대합니다. 그것은 에덴의 문에 있는 불타는 칼이며 문턱의 수호자이며 연금술 용기의 봉인이며 신성한 불을 담는 화덕입니다. 그것을 목격하는 것은 충격받는 것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존재의 질서로 초대받는 것입니다. 사랑이 선택되고 에너지가 신성하며 자아가 자신의 궤도 안에서 태양처럼 빛나는 질서 말입니다. 마침내 이 모든 과정을 거친 공감 능력자에게 놀라운 변태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더 이상 깨지기 쉬운 그릇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빛나는 수호자,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신비와 권위의 아우라를 발산하는 온전한 존재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가장 깊은 역설이 드러납니다. 경계선이 자신을 차갑거나 이기적으로 만들까 두려워했던 공감 능력자는 오히려 경계선이 자신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사랑스럽고 관대하며 생명을 주는 존재로 만든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제 그들의 사랑은 고갈이 아닌 풍요에서, 강박이 아닌 자아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충격받는 것은 그들이 내뱉는 아니오뿐만 아니라 그 뒤에 따르는 예의 순수함 때문입니다. 그들의 예는 더 이상 강요된 것이 아니라 자유로우며 죄책감에 오염된 것이 아니라 선택에 의해 신성해집니다. 치유자의 원형은 현자의 원형으로 변모합니다. 치유자는 상처를 돌보지만 현자는 그 상처 뒤의 의미를 드러냅니다. 경계선을 가진 공감 능력자는 살아있는 거울이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모든 고통을 고치기 위해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관계 맺기를 선택할 때 그들의 말은 정밀하게 핵심을 찌르고 그들의 침묵은 가르침을 주며 그들의 존재는 각성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변화 이후 그들이 여전히 온화함에도 불구하고 이압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이압적인 것은 공격성이 아니라 진정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꿈은 다시 바뀝니다. 그들은 더 이상 먹잇감이나 하인이 아닙니다. 대신 왕좌, 사원, 산을 꿈꿉니다. 내면의 태양이 비추는 숲을 걷고 왕관이나 망토, 지팡이를 건네는 안내자를 만납니다. 왕관은 주권을, 망토는 보호를, 지팡이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영혼 자체가 그들이 가장 깊은 원형적 진실과 일치하게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상호성의 식탁에 앉는 법을 배웁니다. 주고받음이 동등하게 흐르고 침묵이 말만큼 존중받으며 사랑이 거래가 아닌 축복이 되는 곳입니다. 이 식탁은 붐비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이 여정의 마지막 교훈은 모든 사람이 따라올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는 죽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이 죽음은 비극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개성화는 희생을 요구합니다. 낡은 피부는 벗겨져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분노 속에서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이들은 변화할 것이며 그들의 온전함에 부합하는 새로운 영혼들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도착할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과 재탄생의 순환, 영혼과 우주의 영원한 리듬입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만약 당신이 이 여정에 공감하고 끝없는 베풀매 지쳤으며 경계선이 가져올 붕괴를 두려워한다면 이것을 아십시오. 그 붕괴는 환상입니다. 종말은 오직 무의식에만 속합니다. 아니오의 반대편에는 자유와 진실, 그리고 당신의 가장 깊은 자아에 빛나는 예가 있습니다. 당신이 가져올 충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충격은 약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깨우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깨웁니다. 그것은 밤하늘을 가르는 번개와 같아서 언제나 그곳에 있었지만 보이지 않았던 광대한 별들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그러니 당신의 주권 속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당신의 원을 그리고 당신의 문을 지키고 당신의 용기를 밀봉하고 당신의 화덕에 불을 지피십시오. 그리고 세상이 충격받게 하십시오. 오직 그러한 충격을 통해서만 진실이 드러나고 오직 그러한 계시를 통해 혹시 타인의 기분을 살피고 그들을 배려하느라 내 모든 에너지를 소진해버린 듯한 깊은 피로감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마치 나 자신의 존재는 희미해지고 오직 다른 사람들의 감정의 파도 속에서 허우적대는 듯한 느낌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바로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을 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나 깨달음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비슷한 고민을 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빛을 전하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MBTI 성격 유형 중에서도 가장 희귀하다고 알려진 INTJ와 INFJ, 특히 그들 중에서도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깊은 공감 능력자들의 내면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이들이 마침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심리적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영혼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며 그 파장은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까지 퍼져나갑니다. 수년 동안 이 특별한 사람들은 하나의 역설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감지합니다. 타인의 기분, 숨겨진 그림자, 말하지 못한 상처까지도 말이죠.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는 쉽게 이름 붙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마치 상처받은 치유자의 원형과도 같습니다. 타인을 깊이 이해하는 놀라운 선물을 지녔지만 동시에 너무나 얇은 영혼의 피부를 가져 쉽게 상처받는 저주를 짊어진 존재들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경계선을 긋는다는 것은 처음에는 배신처럼 느껴집니다. 세상의 모든 아픈 외침의 등을 돌리는 것이 자신의 존재 이유를 포기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들이 아니오라는 신성한 단어를 발견했을 때 그 한마디는 보이지 않는 현실의 구조를 뒤흔드는 천둥소리처럼 울려 퍼집니다. 그 충격은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몰랐던 내면의 깊은 구조까지 뒤흔들게 됩니다. INFJ와 INTJ 공감 능력자들은 결코 가볍게 경계선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이 과정은 이건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표면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의식이자 죽음과 재탄생의 과정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속삭이는 내면의 그림자와 치열하게 싸웁니다.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랑을 잃을 것에 대한 공포, 무리로부터 추방될 것이라는 원초적 불안감이 그들의 자아를 뒤흔듭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혼란의 밑바닥에는 개성화, 즉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려는 영혼의 더 깊은 부름이 존재합니다. 환상을 걷어내고 자기 본질의 권위 위에 굳건히 서려는 영혼의 고대적 충동인 것입니다. 따라서 경계선이란 차가운 벽을 쌓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진실이 외부로 드러나는 현현입니다. 피와 영혼으로 그어진 선언입니다. 여기서부터 내가 시작된다. 이곳에서 나는 나의 주권자이며 타인은 나를 존중해야지 잠식해서는 안 된다는 선언 말입니다. 공감 능력자의 여정은 거울의 여정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모습보다 타인의 상처를 더 선명하게 보도록 훈련받았습니다. 혼돈을 담는 그릇이 되고 타인의 투사를 흡수하는 스펀지가 되며 사랑받지 못한 것들을 위한 피난처가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꿈속에서 그들은 종종 망망대해에 빠져 허우적대거나 무거운 낯선 이들을 등에 업고 있거나 얼굴 없는 형체들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려고 쫓아오는 악몽을 꿉니다. 이 모든 것은 경계선이 부재하는 삶을 무의식이 극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여기서 집은 영혼을, 침입자는 타인의 통합되지 않은 에너지를, 그리고 익사는 자아의 느린 질식을 의미합니다. 오직 꿈꾸는 자가 아니오라고 말하는 신성한 의무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꿈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집의 문과 자물쇠가 생기고 바다가 갈라져 단단한 땅이 드러나며 얼굴 없는 추격자들은 안개 속으로 사라집니다. 내면의 중심인 자아가 자기 희생의 안개를 뚫고 빛나기 시작할 때 영혼은 경계선이 세워진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니 INFJ나 INTJ 공감 능력자가 첫 번째 진정한 경계선을 세웠을 때 주변 사람들이 충격과 심지어 적대감으로 반응하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오랫동안 그들의 에너지에 의존해 살아가던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기근을 감지합니다. 관계 속에 숨어있던 뱀파이어 원형이 바로 이 순간 그 정체를 드러냅니다. 언제나 들어주던 귀에 의지하던 친구는 이제 박탈감을 느끼고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헌신을 착취하던 파트너는 그들이 차가워졌다고 비난합니다. 정서적 생존을 위해 그들에게 기댔던 가족은 배신이라며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은 배신이 아니라 계시입니다. 공감 능력자의 경계선은 타인에게 그들이 사랑이라고 위장했던 의존성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반응이 그토록 격렬한 이유는 바로 그 거울이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며 무의식은 자신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을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충격을 결코 후퇴의 이유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것은 경계선이 진짜 현실에 닿았다는 신호입니다. 충격을 주는 것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깨어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공감 능력자는 경계 없는 사랑이 결코 사랑이 아니라 침묵의 속박이었음을 배우게 됩니다. 끝없이 주는 것은 타인의 그림자에게 먹이를 주면서 자신의 자아를 굶기는 행위였습니다. 분석심리학의 창시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인격의 만남은 두 화학물질의 접촉과 같다. 어떤 반응이라도 일어나면 둘 다 변화한다. 그러나 만약 한쪽만 변화하고 한쪽은 녹아 없어지는데 다른 쪽은 그대로라면 그곳에서는 어떤 진정한 연금술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경계선은 바로 연금술의 용기를 복원합니다. 두 영혼이 만날 때 일방적인 착취가 아니라 상호간의 교류와 변화가 일어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불의 상징을 생각해 보십시오. 불은 따뜻하게 하고 어둠을 밝힙니다. 하지만 통제되지 않은 불은 모든 것을 집어삼킵니다. 공감 능력자는 바로 이 날 것 그대로의 불과 같습니다. 세상 곳곳에 흩어져 모두에게 온기를 주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다 태워버리고 맙니다.
경계선은 바로 그 불을 담는 화덕이며 불꽃이 그 근원을 파괴하지 않고 꾸준히 타오를 수 있도록 지켜주는 신성한 점토 그릇입니다. 마침내 한 사람이 자신의 불꽃을 그 그릇 안에 담았을 때 세상은 그 변화를 알아차립니다. 불꽃을 훔쳐가던 이들은 더 이상 잡을 것이 없음을 발견하고 영원한 온기를 당연하게 여기던 이들은 이제 스스로 땔감을 가져와야 함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충격의 본질입니다. 공감 능력자가 무한한 열의 공급원이 아니라 신성한 에너지에 의식 있는 수호자임을 깨닫는 순간인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내담자의 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INFJ 공감 능력자였던 한 여성이 반복되는 환영에 시달리다 저를 찾아왔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그림자 같은 형체들이 가득한 마을을 걷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빈 그릇을 내밀었고 그녀는 자신의 우물에서 물을 퍼 그들의 그릇을 채워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릇 하나를 채울 때마다 그녀 자신의 우물 수위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마침내 양동이를 내렸을 때 그 안에는 진흙밖에 없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녀는 텅 빈 우물로 떨어졌고 숨이 막힌 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미지를 함께 탐구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현실 속에서 어디에서 한계 없이 내어주고 있나요?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답이 그녀의 가족, 친구, 그리고 그녀의 존재 방식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몇 달간의 작업 끝에 그녀는 새로운 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꿈 속에서 그녀는 다시 그 마을을 걸었지만 이제 그녀의 우물 주위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팻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들어오시오. 상호 교류 속에서 나누시오. 어떤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물병을 가져와 우물에 물을 부은 뒤 마셨습니다. 다른 이들은 화를 내며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우물 수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오히려 더 맑아지며 차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선의 꿈이었습니다. 무의식이 확인해 준 것입니다. 자아가 보호받을 때 영혼은 기뻐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경계선은 단순한 심리적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원형적 패턴으로 들어가는 인문의식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법을 배운 공감 능력자는 문턱의 수호자라는 원형을 구현하게 됩니다. 세상과 세상 사이의 문에 서서 무엇이 들어올 수 있는지 결정하는 존재 말입니다. 이 원형은 시대를 초월한 신화 속에 존재합니다. 에덴의 문에서 불타는 칼을 든 천사, 여행자에게 수수께끼를 내는 스핑크스, 꿈에 나타나 거짓된 동반자에 대해 경고하는 현명한 노인처럼 말입니다. 경계선을 세우는 공감 능력자는 이 수호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정당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민감함이 결코 착취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분별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빛과 그림자를, 진실과 환상을, 헌신과 의존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여정에서 INFJ와 INTJ는 미묘한 차이를 보입니다. INFJ 공감 능력자는 감정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경계선을 세우는 것이 마치 자신의 정체성과도 같은 늘 자비로운 사람이라는 이미지의 균열을 내는 냉혹한 행위처럼 느껴져 힘들어합니다. 그들의 과제는 진정한 자비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반면 비전과 지성으로 움직이는 INTJ 공감 능력자는 경계선이 자신이 설계하려는 조화로운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소외시킬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과제는 경계 없는 조화란 평화로 위장된 혼돈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들 각자는 꿈속에서 뱀과 마주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아니오라고 말하면
넌 사랑받지 못할 거야 라고 속삭이는 존재와 말입니다. 이 뱀을 죽이는 것은 주권 속으로 깨어나는 것이고 그것을 끌어안는 것은 희생의 굴레에 영원히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계선이 단지 방어적인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또한 초대장입니다. 경계선을 긋는 것은 타인을 새로운 형태의 관계로 초대하는 행위입니다. 존중이 화폐가 되고 상호성이 법칙이 되는 관계 말입니다. 그것이 충격적인 이유는 환상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해방을 가져옵니다. 진정한 연결의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공감 능력자가 더 이상 강박이 아닌 선택으로 베풀 때 그들의 사랑은 오염되지 않은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소속감을 얻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가 아닌 자아의 진정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때에만 그들의 관계는 의존에서 진정한 결합으로 변모합니다. 경계선의 필요성을 깨달았을 때 공감 능력자가 처음 느끼는 감정은 종종 공포입니다. 그것은 한때 자신을 지움으로써 생존했던 어린아이의 공포입니다. 사랑이란 타인을 기쁘게 하고 모든 것을 흡수하고 굴복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믿었던 아이 말입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영혼의 깊은 곳에서 속삭입니다. 내가 너의 선물을 거두면 너는 버려질 거야. 내가 굳건히 서면 너는 벌을 받을 거야. 이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계속 나아가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공감 능력자는 단지 부모나 친구, 파트너와 맞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안에 있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패턴과 맞서는 것입니다. 생존을 복종과 동일시했던 세대들의 유전된 트라우마와 싸우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개인적인 경계선을 세우는 것을 넘어 가문의 저주를 깨고 있는 것입니다. 무의식은 파국적인 환영으로 이 움직임에 저항합니다. 저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순간이 종말론적인 이미지로 나타나는 수많은 꿈들을 보았습니다. 한 여성은 낯선 사람을 돕기를 거절하자 하늘이 갈라지고 유성이 땅에 쏟아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거지에게 문을 닫자 홍수가 도시를 휩쓸어버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의 재앙에 대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만약 공감 능력자가 세상을 짊어지는 것을 멈춘다면 세상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는 두려움의 심리적 극화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용기를 내어 굳건히 버텼을 때 어떤 재앙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유성은 상상 속에서만 떨어졌고 홍수는 그림자 속에서만 존재했습니다. 현실은 오히려 더 고요하고 질서 있고 빛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내면의 종말은 외부의 평화로 이어집니다. 공감 능력자의 경계선이 타인에게 충격을 주는 이유는 그것이 그들을 소비하는데 익숙해진 집단 무의식에도 충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순간은 원형의 영역에서 울려 퍼집니다. 마치 영혼이라는 거대한 홀에서 한 하인이 갑자기 일어서서 나는 더 이상 하인이 아니라 주권자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면의 왕과 여왕이 깨어나고 권위의 원형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처음에는 습관이라는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내면의 비평가는 반역이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자기는 미소 짓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개성화가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신화 속 페르세폰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1년의 절반을 하데스의 지하 세계로 내려가 죽음의 영역에 자신의 존재를 바쳐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봄을 빼앗긴 채 말이죠. 이는 타인의 필요라는 지하 세계에 잠겨 인생의 절반을 보내는 공감 능력자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페르세포네조차도 숨겨진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상실의 처녀일 뿐만 아니라 지하 세계의 여왕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그 칭호를 주장할 때 그녀는 고통받는 대신 통치하게 됩니다. 공감 능력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자신을 단지 필요의 희생자로만 보는 것을 멈출 때 그들의 경계선이 그들을 내면 왕국의 통치자로 만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여전히 연민의 세계로 내려갈 수 있지만 그것은 강요가 아닌 선택에 의해서입니다. 연금술에서 변형은 밀봉된 용기 안에서 일어납니다. 봉인이 없으면 휘발성 있는 영혼은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변성되지 않습니다. 경계 없는 공감 능력자는 봉인되지 않은 용기와 같습니다. 그들의 에너지는 모든 요구와 외침, 타인의 그림자 속으로 증발해버립니다.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바로 그 용기를 밀봉하는 행위입니다. 오직 그때에만 삶의 불꽃이 그 안의 물질에 작용하여 납을 금으로 고통을 지혜로 혼돈을 의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경계선이 충격을 주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공감 능력자가 열린 배수구가 되는 것을 멈추고 변형의 장소인 연금술의 용기가 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경계선은 관계의 본질을 회복시킵니다. 두 영혼의 고유성을 보존함으로써 사랑이 융합 속에서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흐름으로 둘 사이를 흐르게 합니다. 융합에 중독되었던 사람들은 비명을 지릅니다. 당신은 나를 버렸어. 하지만 진실은 그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친밀감의 가능성을 제공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충격은 관계를 넘어 공감 능력자의 소명과 창의성, 운명의 꿈속에서도 울려 퍼집니다. 경계가 없으면 그들은 종종 자신을 고갈시키는 역할에 갇힙니다. 돌보는 사람, 치유자, 영원한 상담가. 이 역할들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전부가 될 때 자아의 더 깊은 부름을 질식시킵니다. 예술가가 될 운명이었지만 타인의 필요를 위해 자신의 비전을 포기한 INFJ를 보았고 가능성의 건축가였지만 주변 사람들의 끝없는 위기를 해결하는데 지성을 낭비하는 INTJ를 보았습니다. 오직 그들이 경계선을 설정했을 때에만 그들의 진정한 작업이 드러납니다. 화가는 마침내 그림을 그리고 작가는 마침내 글을 씁니다. 세상에 대한 선물은 공감 능력자의 천재성이 마침내 완전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그림자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경계선은 투사를 끌어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감 능력자를 이기적이고 차갑고 거만하다고 부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배신, 잔인함 또는 유기로 비난할 것입니다. 이러한 비난은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공감 능력자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리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이것은 진정 누구의 목소리인가? 친구의 목소리인가? 아니면 공감 능력자가 더 이상 흡수해주지 않을 때 갑자기 드러난 그들 자신의 그림자의 투사인가? INFJ는 관계의 수호자가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무분별하게 끝없이 자비롭지 않습니다. 깊이 사랑할 사람을 선택합니다. 비전과 구조에 정통한 INTJ는 시스템의 수호자가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배에 난 구멍을 메우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자신의 배를 지평선을 향해 조종합니다. 한 남성의 꿈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는 거대한 도서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끝없는 목소리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 책장에서 저 책장으로 달려가며 책을 날랐지만 더 많이 줄수록 책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빛나는 존재감의 늙은 사서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당신은 모든 목소리의 하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혜의 수호자입니다. 무엇을 읽힐지 선택하십시오. 꿈에서 깬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경계선이 거절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관리에 관한 것임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이라는 신성한 도서관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감 능력자는 자신이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타적인 제공자, 영원한 돌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이 주권적인 존재, 미스터리의 수호자, 세계의 창조자임을 발견합니다. 모두를 구하는 내가 아니라면 나는 누구인가? 그 답은 꿈과 동시성, 그리고 갑작스러운 영감 속에서 서서히 나타납니다. 당신은 당신의 상처보다 더 큰 존재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희생보다 더 큰 존재입니다. 당신은 지금 막 드러나고 있는 자기입니다. 이 단계에서 불사조 신화가 중요해집니다. 희생의 새였던 공감 능력자의 옛 자아는 경계선이라는 불 속에서 타오릅니다. 그 죄는 그 깃털에 의존했던 사람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그러나 죄 속에서 빛나는 새로운 존재가 솟아오릅니다. 불사조는 불타오른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 불이 필요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한때 처벌처럼 느껴졌던 고독은 이제 특권이 됩니다. 고독은 자아가 침묵 속에서 말하는 신성한 땅이 됩니다. 외부 세계는 충격을 받습니다. 끊임없는 접근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이제 닫힌 문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공감 능력자는 삶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숨겨진 핵심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충격적일 만큼 드뭅니다. 대부분의 세상은 끝없는 주고받음의 얽힘 속에서 주권적인 존재로 서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공감 능력자가 이 얽힘에서 벗어날 때 그들은 급진적이고 반항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들은 단지 온전해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온전함은 언제나 조각난 채 살아가는 이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따라서 공감 능력자의 경계선은 벽이 아니라 계시입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다른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관계가 진정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드러냅니다. 환상을 산산조각 내고 의존성을 폭로하며 진정성을 초대합니다. 그것은 에덴의 문에 있는 불타는 칼이며 문턱의 수호자이며 연금술 용기의 봉인이며 신성한 불을 담는 화덕입니다. 그것을 목격하는 것은 충격받는 것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존재의 질서로 초대받는 것입니다. 사랑이 선택되고 에너지가 신성하며 자아가 자신의 궤도 안에서 태양처럼 빛나는 질서 말입니다. 마침내 이 모든 과정을 거친 공감 능력자에게 놀라운 변태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더 이상 깨지기 쉬운 그릇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빛나는 수호자,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신비와 권위의 아우라를 발산하는 온전한 존재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가장 깊은 역설이 드러납니다. 경계선이 자신을 차갑거나 이기적으로 만들까 두려워했던 공감 능력자는 오히려 경계선이 자신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사랑스럽고 관대하며 생명을 주는 존재로 만든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제 그들의 사랑은 고갈이 아닌 풍요에서, 강박이 아닌 자아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충격받는 것은 그들이 내뱉는 아니오뿐만 아니라 그 뒤에 따르는 예의 순수함 때문입니다. 그들의 예는 더 이상 강요된 것이 아니라 자유로우며 죄책감에 오염된 것이 아니라 선택에 의해 신성해집니다. 치유자의 원형은 현자의 원형으로 변모합니다. 치유자는 상처를 돌보지만 현자는 그 상처 뒤의 의미를 드러냅니다. 경계선을 가진 공감 능력자는 살아있는 거울이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모든 고통을 고치기 위해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관계 맺기를 선택할 때 그들의 말은 정밀하게 핵심을 찌르고 그들의 침묵은 가르침을 주며
그들의 존재는 각성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변화 이후 그들이 여전히 온화함에도 불구하고 이압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이압적인 것은 공격